안녕하세요. 까꾸티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만나게 되네요. 저번 시간에 처음 저희가 인사드렸었는데요. 저는 수영 강사 박혜준이고요. 저는 배민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저희가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범을 좀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5월, 6월 되면 휴가철이 다가올 거예요. 휴가철 다가오면 날이 더워서 많이들 물놀이 가시잖아요. 물놀이 가셨을 때 바다나 강, 계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부분들은 자유형, 대형, 평형, 저병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너무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생존 관련해서 뜨는 법, 이동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물놀이를 조금 더 보다 쉽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볼 방법들은 물에 뜨는 요령인데요. 그냥 엎드려서 뜨는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 새우등 뜨기, 그리고 해파리 뜨기, 그리고 잎새 뜨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여기 계신 박혜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우등 뜨기. 자, 새우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새우가 등이 펼쳐. 구부러 맞죠? 네. 할아버지처럼. 네, 맞아요. 머리부터 등 쪽이 휘어서 다리가 축 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 몸을 그 새우 등 부분 모양처럼 만들어줘서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여기 옆에 계신 박혜준 선생님께서 동작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등이 물 위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가슴 쪽으로 무릎을 끌어당겨서 몸을 부들게 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신이 참을 수 있는 만큼 호흡은 길게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폐 안에 공기주머니가 차서 부력이 생기면서 몸이 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길었네. 두 번째로는 해파리 뜨기라는 뜨는 방법이 있는데 해파리 뜨기도 해파리의 모양을 본뜬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해파리는 머리가 있으면 다리들이 축 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머리를 숙이고 등을 띄운 뒤에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계신 선생님이 시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 호흡을 마시고 공기주머니를 만들면 폐 쪽이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머리랑 팔 다리는 물속으로 다 쭉 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해파리 뜨기입니다. 숨 쉬세요. 숨. 여기서 저희가 뜨기만 한다고 해서 계속 잠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혜준 원장님 호흡 좀 해보세요. 호흡. 자, 숨 한 번 쉬고 다시 또 뜨고, 숨 쉬고 다시 뜨고, 호흡만 마시면 뜨고, 호흡할 때는 살짝 가라앉았다가 다시 몸을 떠올라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죠? 누구나 쉽게 다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물이 좀 겁이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겁이 많다 보면은 이동작 취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처음부터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루파 연습하면서 기본적인 동작들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누구나 다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세 번째로는 잎새 뜨기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잎새.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나뭇잎 같은, 그냥 나뭇잎은 넓잖아요. 사람 몸도 넓게 펴줘서 마찬가지로 호흡을 참고 공기주머니를 만든 상태에서 뒤로 누워도 되고요. 자기가 잠수가 자신 있어 엎드려 있는 게 편해, 그러면 앞으로 엎드려도 됩니다. 입새뜨기는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먼저 엎드려서 끄는 방법부터 입새뜨기 엎드려서 시작. 자, 사람 모양이 대자로 쭉 뻗어 있죠. 마찬가지로 등은 항상 뜨게 돼 있어요. 왜? 호흡을 참고 공기에 폐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자, 이번에 반대로 아마 호흡에 자신이 없고 난 몸은 좋은데 잠수는 싫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 뒤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대자로 뻗은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뒤로. 자, 마찬가지로 머리를 물에 올려서 기대 주시고 엉덩이랑 허리를 조금 더 물 밖으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호흡을 했다가 다시 마시면서 몸이 떠있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얼굴이 잠기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쉽죠?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동작이 호흡을 내쉬는 데서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조금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빨리 다시 입으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막 수영을 배워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놀이를 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재미있고 깊은 물은 다들 들어가진 않잖아. 아니 밸런거리 위주로 그런 데서 조금씩 연습해보고 즐겨보면 나중에는 엎드렸다 뒤집었다 돌았다 하면서 애기들처럼 다 편하게 재밌게 노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왕이면은 보세요.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요새 학교에서도 많이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존 수영하면서 이 동작들을 다 알려줍니다. 요새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거의 의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영장, 인근 수영장에서 이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영장에 와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면 보다 안전하게 친구들한테 뽐낼 수 있으면서 이런 동작들을 익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 준비 체조 안 하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좀 많이 겪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하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근육이 확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좀 뭉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말이 지났다! 아, 다리 지났어. 그럼 뭐 친구들은 뭐, 야옹, 그리고 장난치기도 하는데. 이 쥐가 났을 때 너무 당황해 하다 보면은 또 위험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까지 좀 빠져들 수가 있어요. 방법만 알면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쥐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체 쪽이 쥐가 나진 않아요. 하체 쪽에서 쥐가 많이 나는데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아니면 허벅지, 대퇴부 그쪽이 쥐가 많이 나는데 방금 알려드린 새우등 뜨기나 해파리 뜨기를 이용해서 쥐를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어요. 전 해파리로 할게요. 그렇죠. 쥐가 나면 아무래도 다리를 접기 힘드니까 해파리 뜨기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쥐가 났을 경우에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쓰는 게 아니고 일본한테 설명. 해파리 뜨기 쥐가 났다라고 생각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호흡을 얼른 들이마시고 몸을 물에 빨리 띄워주세요. 띄운 상태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팔다리를 밑으로 쭉 내린다고 했죠. 이때 자기의 손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다리에 손을 잡고 그대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무릎을 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자,
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쥐가 풀리게 되면 그때 입새뜨기로 바꾸는 거죠. 호흡 하면서 입새뜨기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지난 게 아니라 그냥 빠진 사람 같아요. 이렇게 지나서 풀릴까요? 이렇게만 하면? 보통 이제 쥐가 났다고 하면 다들 다리 잡고 그냥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풀려요. 와. 대신에 이제 물속에서 자기가 공포를 느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에 대해서 적응 연습,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쥐가 났다라고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해파리 뜨기, 새우등 뜨기를 이용해서 고개를 받고 자기의 발을 잡은 다음에 계속 당겨주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호흡하고 또 들어가고 호흡하고 반복하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풀렸다 그러면 다리를 또 이용하면 쥐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